PwC 홍콩에서 PwC 홍콩의 회계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지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중국 상해에서 고등학교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으로 넘어와가지고 홍콩대학교에서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바로 빅4 PwC로 취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이제 감사를 하면서 보통 제가 맡는 클라이언트들은 금융 쪽 클라이언트세요. 예를 들어서 펀드 아니면 보험 그리고 뱅크 등 그런 쪽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회계 감사 어슈런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딧 펌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빅4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스크 어슈런스 같은 경우는 IT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해킹 요즘에 IT 세큐리티 같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해킹 쪽에 대한 자문이라던가 아니면 IT에 관련된 내부 통제 그쪽에 대한 자문 그리고 감사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슈런스는 그냥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컨설팅은 이제 이따가 이민아 컨설턴트님께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면의 기업의 스트래티지라든가 오퍼레이션 그리고 인사, 테크놀로지 이런 방면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서고요. 딜스 쪽은 보통 M&A 아니면 밸류에이션 이런 쪽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텍스는 조세 특례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자문과 그리고 법인세 기간이 다가오면은 그쪽에서 세금에 대한 계산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 어슈런스 부서에서는 리스크 어슈런스랑 그리고 텍스 그리고 딜 쪽이랑 많이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IT 모든 기업이 이제 요즘에 IT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다 IT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어슈런스랑 가장 많이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좀 중국에 베이스를 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 쪽 텍스에 대한 자문도 없기 때문에 텍스 팀이랑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벨 프리 그런 인베스트먼트가 있는 펀드다 그러면은 딜 안에 있는 밸류에이션 부서에서 저희가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어슈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어카운팅이랑 어디팅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카운팅은 흔히들 말하는 장부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장부처럼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이낸셜 데이터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영진이 만든 감사 보고서를 감사하는 역할, 검토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흔히 오디팅에는 인터널 오디시랑 익스터널 오디시 있는데요. 인터널 오디트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 감사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부 감사 부서는 파이낸스 디파트먼트 아니면은 IT 쪽을 감사하는 그런 내부 감사 부서도 따로 있고요.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쪽 그렇게 다 다른 non 파이낸셜 쪽을 많이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빅4에서 제공하는 감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엑스터널 오디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어슈런스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게 될 텐데 경영진이 작성했다면은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독립적인 감사인이 한번 다 검토를 해보고
좀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딧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학교에서 뭐 기업 케이스 검토하시면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이제 숫자도 있고 뒤에 주석에 보면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석들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그리고 그 기업에 어플리커블한 어카운팅 스탠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카운팅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클라이언트를 이해를 해야 해요.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되게 규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 레이티스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은 그 주니어 레벨부터 시니어 레벨별로 다 다른 업무를 하게 돼요. 다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일단 주니어 레벨 같은 경우는 뭐 캐시라던가 익스펜스 이런 좀 기본적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을, 계정 과목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니어 레벨 한 3, 4년차 되면은 텍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카운팅 스탠더드나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런 쪽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딘만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딧이 아닌 다른 어슈런스, 다른 확신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MPFA나 HKMA, SFC 이런 데서 가끔씩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너희 내부 통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봐야겠다. 너희 내부 통제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부 통제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서비스도 비슷한 경우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뱅킹 리턴이라고 이제 시기별로 뭐 리턴을 제출하는 게 있어요. 기업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Inter-office reporting to overseas offices. 이거는 뭐 저희가 PwC 오피스가 홍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근데 한국에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회회계법인에 저희가 의견을 드려요. 우리가 감사를 한 결과 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그렇게 해외에 있는 오피스들하고 많이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Risk and Regulation Services는 많이 이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레귤레이션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 재무제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컬처라든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머랑 윈터 인턴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턴십을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꼭 머스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회계법인에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이 방향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업의 뭐 재무부서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쪽에서도 일을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고, 그냥 제가 왜 서머 인턴십을 적었냐면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때
막상 들어와서 되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라이프가 아닌데 하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은 1월부터 4월까지가 감사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의 모든 일이 이 시기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뭐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런 쪽으로 한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랑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해요. 처음에 뭐 이때 한 3개에서 5가지 되는 질문에 대해서 숏 에세이를 아마 작성을 해야 할 거예요. 그때 정말 이때 쓴 에세이를 바탕으로 여기 밑에 있는 파트너랑 1대1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잘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가끔씩 중국어 잘한다고 하면은 더 잘 뽑힐 것 같은데? 이러고 뭐 한 컨버세이셔널 레벨인데 어드밴스라고 적으면 정말 그쪽 부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어랑 방동어만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만 담당하는 부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과정을 보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인터뷰를 다 봐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인터뷰를 보는데 일단 그룹 디스커션이랑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팀워크. 왜냐하면 저희는 일이 다 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일을 안 하면은 팀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팀워크 스킬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잘 듣고 그리고 그런 의견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보고요. knowledge to perform the job 이거는 꼭 어카운팅 지식이 엄청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케이스가 약간 비즈니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어원 인터뷰는 이제 파트너분이랑 같이 뭐 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정말 이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 파스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이게 학교 취업 설명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소시에이트이 보통 1, 2년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소시에이트부터 이제 파트너까지의 과정인데 짧게는 10년이면은 승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능력자들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통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프로페셔널 퀄리피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때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퀄리피케이션을 따라고. 그래서 보통 한 80~90% 정도는 HKR CPA에 있는 퀄리피케이션 프로그램에 응시를 해가지고 CPA 자격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카운팅 디그리가 있으면은 마지막 학년 때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HKR CPA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얼리버드를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 시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ACCA 영국 자격증, USCPA, CPA 오스트레일리아 보통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응시를 하거든요. 근데 홍콩에서 일할 건데 뭐 다른 3가지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HKCPA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제가 뭐 홍콩에서 파트너까지 돼서
감사 보고서에 서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HKCPA 퀄리피케이션이 꼭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3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한두 개의 시험을 더 보시면은 이게 HKCPA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자신에게 딱 맞는 퀄리피케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워크이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왜냐면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안 좋다던가 그러면은 팀 전체의 업무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저희는 보통 감사 시즌이 회사에 직접 나가가지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1대1로 바로 얼굴을 마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일단 팀을 리드하는 스킬은 중요하죠. 그리고 lead yourself는 이제 회계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감사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뱅킹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좀 더 오픈 마인디드. 여러분은 다 이제 해외에 나와 계시니까 다 글로벌 마인드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항상 인퀴지티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 왜 숫자가 이러냐. 그래서 되게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애널리티컬 스킬은 보통 저희가 한 가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재무제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비뉴가 올라갔는데 리시버블은 왜 적냐,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애널리티컬 스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와닿는 건데 일단 본인이 되게 계획하는 걸 좋아해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이 시즌에는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오르가나이즈 해야 되는데 가끔씩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애독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뭐 갑자기 업무가 미뤄져가지고 내가 1월에 계획했던 거를 2월에 해야 하는데 난 2월에 다른 일이 계획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2월에 이 2가지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둘 다 2월에 있으면은 정말 바쁘게 그때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되게 빠른 데드라인에 대한 프레셔도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